호랑이 여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최미선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국민 오락 중에 하나라는 화투인데요.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군산입니다. 1899년에 개항된 군산은 조선쌀을 일본으로 퍼나르는 핵심 통로였습니다. 그런 군산항 인근에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것을 수탈해서 돈을 긁어모은 일본인들이 살던 부자 동네였던 신흥동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히로스가 살던 2층 집도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도박 화투의 진면목을 보여준 영화 타짜에 등장했던 곳입니다. 또 군산에는 짬뽕으로 이름난 중국집이 많아서 아예 짬뽕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초입에 있는 비내원은 군산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 음식점으로 마치 중국 영화 세트장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이곳 또한 타짜에 등장했던 곳이랍니다. 자, 남의 돈 뺏어 먹으려다 결국 가진 돈을 탈탈 털려야 일어나는 게 도박판입니다. 그러니 도박판에 발들이면 패가망신이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로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자, 이 그림은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이 그린 쌍육 산매인데요. 담배를 문 남자와 기생이 마주 앉아 쌍육을 하는데 당사자들은 물론 구경꾼도 푹 빠져든 모습이네요. 세종대왕의 여동생 정선공주의 남편도 병든 아내를 내팽개치고 허구한 날 쌍육에 빠져 있다 세종에게 된통 혼났다는데요. 하지만 결국 정선공주는 21살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병든 아내까지 내팽개치게 한 쌍육의 정체는 윷놀이와 비슷한 게임인데요.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말을 움직이고 상대편 말도 잡아가면서 각자의 말 15개를 쌍육판에서 먼저 빼내면 이기는 게임으로 당시 계층을 불문하고 빠져들었답니다. 정약용 또한 경자년 봄에 진주 촉성루에서 쌍육놀이로 딴 돈을 기생들에게 주면서 즐겁게 놀았던 일을 기억하심이라며 함께 놀던 지인에게 편지까지 썼는데요. 하지만 심심풀이 내기놀이가 고약한 노름으로 변질되자 놀이의 추억을 운운하던 정약용도 쌍육은 돼지를 기르는 종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쌍육보다 더 무서운 노름은 투전이었습니다. 한쪽 면에 그림이나 글자로 숫자를 매긴 길쭉한 종이패를 사용한 투전은 보통 1인당 5장씩 받는 패 중에서 3장으로 10이나 20, 3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으로 승부를 가리는 방식인데요. 이때 2장의 숫자가 똑같은 걸 땡이라고 하는데 그중 10인 장땡이 가장 높고 땡이 없으면 2장을 합한 끝수가 높을수록 이기는 것으로 먼저 먹는 놈이 장땡이요 땡 잡았다는 말도 투전에서 생긴 거랍니다. 쌍육보다 빠른 승부를 내는 투전은 급속히 퍼져서 영조와 정조 시대엔 골칫거리였답니다. 자, 나랏빛은 떼어 먹어도 갚지 않곤 못 베기는 게 노름빚입니다. 그럼에도 투전 때문에 과거 시험에 열중해야 할 양반집 아들들이 공부를 때려치우고 누구는 재산을 거덜내고 누구는 공금을 횡령하고 심지어 투전빚 때문에 자살하고 살인까지 벌어지는 일이 속출하자 정조 때엔 곤장 80대에 처하며 금지령을 내렸지만 그게 말린다고 될 일인가요? 특히 영조 때 투전판의 고수로 이름을 날렸던 이가 당시 이조판서 아들인 원인손인데요. 허구한 날 투전에 빠져있는 아들의 손모가지를 자른다며 협박하던 아버지조차 투전패를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아들의 재능에 감탄해서 결국 말리지 못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투전판을 떠났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노름꾼들이 투전판에서 싸우다 결국 한 명이 죽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에만 전념해서 33살 때 과거에 합격한 원인소는 훗날
우의정까지 올랐답니다. 하지만 원인손과 달리 부모가 울며불며 말려도 소용없고 친구가 말리면 절규할 만큼 조선의 노름판을 평정하던 투전은 1894년 갑오개혁 때 강력한 금지 조치로 시들해지는 듯 했지만 48장 동양화가 등장해서 다시금 도박 열풍을 부추겼습니다. 16세기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들여온 카드를 일본식으로 변형시킨 하나후다였는데요. 당시 목판화로 찍어낸 꽃그림 화투로 짭짤하게 돈을 번 회사가 바로 오늘날 유명한 게임 업체로 거듭난 닌텐도입니다. 그 화투를 들고 온 일본인들은 우리 땅 곳곳에 화투국을 설치해서 조선인들의 돈을 탈탈 털어갔는데요. 돈을 털어간 이들은 대부분 전문 타짜들인 야쿠자였답니다. 일본의 조직 폭력배인 야쿠자는 화투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화투 3장의 수를 합한 끝수가 높을수록 이기는 노름판에서 가장 재수 없다는 8, 9, 3의 일본어 발음이 야쿠자로 당시 노름만 일삼는 그들을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란 의미로 야쿠자라 불렀답니다. 그런 야쿠자들이 1867년 메이지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망국적인 화투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펼치자 조선으로 건너온 겁니다. 그렇게 일본이 조선에 퍼뜨린 화투를 가장 열심히 치던 이들은 친일파 고위층들이었답니다. 특히 을사오적 우두머리로 총리 대신이 된 유한용은 고질병인 어깨 통증을 잊기 위한다는 구실로 툭하면 사람들을 불러 지금 돈으로 억대 화투판을 벌이다 거액을 날렸답니다. 그런 유한용은 그나마 약과였습니다. 을사오적 일원이자 고종의 오촌 조카인 이지용은 당시 화투대왕으로 유명했는데요. 밤낮 없이 화투판을 벌이다 결국 재산을 다 말아먹고 초라하게 죽었답니다. 그런가 하면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에 가담했다 친일파로 돌아선 박희도는 1930년대 초반에 교장 신분으로 여제자와 키스내기 화투판을 벌였다가 개망신 당하기도 했답니다. 어쨌든 일본이 남긴 화투는 이후 여러 형태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노름꾼들은 여전히 도리지꽃땡을 했고 어떤 이들은 민화투로 막걸리 내기를 했고 혼자 있으면 심심풀이 운수뛰기를 했는데요. 그런 화투판을 일순간에 평정한 게 일명 고돌이라 일컫는 고스톱입니다. 고는 일본어로 오, 도리는 새를 뜻하는데요. 1950년대에 야쿠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코이코이와 거의 비슷한 고스톱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건 1965년 박정희 정권이 한일협정을 맺은 이후부터입니다.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튀는 우정 운운하면서 치는 고스톱의 묘미는 예측 불가능한 반전인데요. 딱히 먹을 게 없어서 비풍초, 똥팔쌈 해가면서 고민 없이 벌인 게 쪽을 통해 의외의 이득을 보고 설사의 쓰라림이 역전의 발판도 되고 때론 쇼당으로 화투판을 나가리시키는 고스톱은 우리네 인생의 한 단면을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고스톱은 규칙을 바꿔서 세태를 풍자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1980년대에 유행했던 전두환 고스톱이 그랬답니다. 싹쓸이 하면 보통 피 한 장씩 받는 게 원칙이지만 전두환 고스톱은 내가 필요한 걸 마음대로 뺏는 것으로 쿠데타로 정권을 뺏은 전두환을 조롱한 것이랍니다. 예전의 고스톱은 명절 가족놀이 1등 공신이었습니다. 또 밤새도록 치는 초상집 고스톱은 당시 최고의 조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때도 못 먹어도 고 하다가 광박에 피박을 써도 다 같이 웃으면서 일어나면 놀이요. 치다가 싸움이 되면 노름의 징조였습니다. 요즘도 치매 예방에 좋다 하여 전국의 노인정에서도 치고 지하철에선 휴대폰으로 생판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와 고스톱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즐기는 화투에 담긴 그림들은 살짝 변형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풍습이나 일본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1년 12달을 상징하는 그림 중 1월에 있는 해와 소나무는 새해 초하루부터 솔가지를 문 앞에 걸어두고 복을 맞이하는 일본의 풍습을 담은 거랍니다. 2월 그림은 매화와 꾀꼬리인데요. 일본에선 2월이 되면 전국에서 매화 축제가 열리고 꾀꼬리는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새라네요. 3월 그림의 꽃 색깔은 빨갛지만 사실 일본을 상징하는 사쿠라, 즉 벚꽃이랍니다. 우리가 흑살이라 부르는 4월 그림의 실체는 등나무입니다. 보통 4월 말부터 등나무 축제가 열리는 일본에선 등나무처럼 가문이 뻗어나가길 바라면서 가문의 문장으로 많이 사용했답니다. 붓꽃이 담긴 5월 그림은 꽃을 감상하기 위해 나무다리를 놓은 전형적인 일본 정원의 모습이랍니다. 6월 그림은 모란과 나비인데요. 모란 또한 일본인들이 가문의 상징으로 즐겨 사용한 꽃이라네요. 7월 그림은 일본 전역에서 자생하는 홍사리와 멧돼지인데요. 일본에서 7월에 성행했던 멧돼지 사냥을 나타낸 거랍니다. 8월의 보름달은 말 그대로 보름날에 달 구경하는 일본 풍습을 담은 것입니다. 9월 그림엔 국화와 한자로 목숨 숫자가 새겨진 술잔이 있는데요. 국화는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꽃이고요. 9월 9일에 국화주를 마시면 무병장수한다는 일본의 전통 풍습을 담은 거랍니다. 10월의 단풍과 사슴 그림은 단풍놀이 계절인 동시에 본격적인 사슴 사냥철이라는 일본 귀족 문화를 의미한답니다. 자, 일명 똥이라고 하는 11월 그림에서 닭대가리처럼 보이는 건 상상의 동물인 봉황이랍니다. 또 시커먼 덩어리는 똥이 아니라 오동나무 잎인데요. 오동잎은 일본 막부 시대의 짱인 쇼군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임진왜란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문장도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휘장과 현재 일본 정부 문양도 오동잎이랍니다. 또 비라고 하는 12월 그림엔 개구리와 우산 쓴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남자의 정체는 일본 교과서에도 실렸었다는 서예가 오노 도후랍니다. 붓글씨가 너무 안 써져서 고심하던 오노가 비 오는 날 밖에 나갔다가 우연히 개구리를 봤는데요. 비에 젖은 나무로 튀어오르다 미끄러지기를 거듭하던 개구리가 결국 성공하는 걸 보고 반성해서 개구리 같은 노력으로 최고 서예가가 됐다는 내용을 담은 그림이랍니다. 알고 보니 이렇게 화투 한 장 한 장이 일본 문화의 축소판이었네요. 그 중에서도 11월의 똥은 광도 있고 피도 3장으로 광박, 피박 면하기 좋으니 고스톱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데요. 하지만 똥 같은 오동잎의 의미를 알고 나니 이제는 그 똥이 좀 찝찝합니다. 그래도 심심풀이 삼아 즐겨야 할 화투라면 기왕이면 우리 풍습이 담긴 그림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호랑이가 부탁해요. 어흥.